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2일 A매치 경기와 유로파 네이션스 리그 두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A매치는 호주랑 뉴질랜드 붙는 첫 경기고, 두 번째 경기는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붙는 네이션스 리그를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호주 대 뉴질랜드 경기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첫 번째 경기 호주 대 뉴질랜드입니다. 자, 일단 호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호주 일단 팀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월드컵 예선전이랑 모든 경기를 최근 5경기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5경기 중에 2승 1무 2패, 득점 4득점, 실점 5실점. 홈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1무 1패, 득점 2득점, 실점 3실점을 기록했고, 원정에서는 두 경기 중에 1승 1패, 득점 2득점, 실점은 2실점을 했습니다. 요까지 최근 5경기 성적이고, 과연 누구랑 붙어서 이렇게 성적이 나왔냐면은 처음에 일본한테는 2대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도 1대0으로 졌고, 요르단이랑 아랍에미리트나 이겼고, 페루한테는 0대0으로 비긴 경기 성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넘어가서, 자, 호주는 피파 랭킹 39위고 팀 가치는 선수들 간의 몸값이죠. 몸값을 보면 됩니다. 자,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역 최종 예선에서 일본, 사우디에 밀려 조 3위를 기록했고, 플레이오프는 떨어졌으나 플레이오프에서 UAE를 페루를 꺾고 극적으로 월드컵 본선을 따냈죠. 이번에는 월드컵 나옵니다. 자, 2018년부터 팀을 맡고 있던 아놀드 감독이 드디어 성과를 낸 것이고, 주력 선수들이 대부분 소집했다. 사실상 월드컵 전 마지막 당금질이기에 변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주장 라이언을 필두로 라이트, 그 다음에 후르스틱과 같이 코어 라인이 돋보이는 팀이고, 특히 후르스틱은 9월 초 부상에서 돌아오며 대표팀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뀐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도 펼치고 있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격 쪽에 확실한 득점원이 없다는 겁니다. 자, 스트라이크 부분이 호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베테랑 1선 듀크, 타카트는 모두 일본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선 자원 레키와 보일 또 단기 페이스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득점으로는 전망이 어려 보인다. 그래서 내일은 호주가 홈이란 이점을 가지고, 또 그렇게 중요한 경기는 아니지만 A매치 경기다 보니까 1대0 승 아니면 2대0 승으로 저는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호주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질랜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이번에는 뉴질랜드 팀은 현재 엄청나게 최악입니다. 승이 없습니다. 이 팀은 5경기를 보시면 5경기 중에 승무가 아예 없습니다. 홈에서는 경기를 한 번도 안 치렀고, 다 원정에서 5경기 중 5패를 했고, 득점은 또 1득점밖에 안 될 정도로 팀이 아니죠.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실점은 7실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 아일랜드, 리투아니, 페루, 코스타리 등에 다 경기를 졌습니다. 자, 뉴질랜드는 그냥 A매치로만 나가지 이번 월드컵 예선전은 아예 안 나갑니다. 자, 오세아니아 대륙의 최강 전력, 하지만 앞선 코스타리카 월드컵 최종 플레이오프에서 0대1로 패하며 월드컵은 다음 생에 기대를 해야 됩니다. 4년 뒤에. 어째 기다립니까? 4년 뒤를. A매치는 그렇게 딱히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뉴질랜드도 열심히는 하겠죠. 자, 그리고 최근 지속적으로 피파 랭킹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오고 있다. 자, 100위권으로 밀려나오고 있죠. 팀 가치도 호주의 반도 안 됩니다. 자, 전체적인 기조와 스타일은 호주와 매우 유사하고, 자, 비슷할 수밖에 없죠. 나라를 보십시오.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준수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축구를 펼치는 전력, 하지만 코어 조직과 객관적인 선수단 퀄리티는 호주보다 떨어지는 편이죠. 이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원정에서 전부 다 패렸고 비긴 적도 없고 한 골 넣었습니다. 아일랜드 상대로. 그리고 특히나 공격 수비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주장 리드와 우드는 폼이 썩 좋지 못하고 있고, 주장조차도 폼이 안 좋기 때문에 팀을 이끌어가는 힘도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카카체
가벳, 웨인과 같은 신예들이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일정에도 세대 교체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승리도 정말로 어려워 보인다. 골은 아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짧게 간략하게 되면은 뉴질랜드는 엄청나게 어려워 보인다. A매치는 정말로 답안지는 호주밖에 안 보입니다. 호주는 아마 월드컵을 위해서라도 테스트를 해보겠죠. 내일 A매치 뉴질랜드 경기에서. 그래서 요까지는 뉴질랜드의 정보고 제 최종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최종 결론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오세니아 대륙 소속으로 매우 유사한 기조의 운영을 펼치는 전력들이죠. 하지만 스쿼드가 다릅니다. 비슷하게 유사한 기조를 운영하는 펼치는 전력이더라도 사람 개개인 스쿼드가 다른 면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랑 호주랑은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팀 경쟁력이나 코어 조직에서는 호주가 앞서고 있고 심지어 양 팀은 플레이오프에서 희비가 갈린 상황이고 그리고 플레이오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뉴질랜드는 못 올라가는 상황이고 호주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호주가 월드컵을 위해서 테스트를 많이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A매치가 진행이 될 거고 기세도 호주가 더 좋고 이번 일정도 호주의 승리가 예상이 된다. 뉴질랜드는 원정에서 호주보다 못한 팀한테도 지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는 또 이번 일정은 테스트지만 또 홈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는 그냥 이길 것 같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급한 호주의 일선 공격력 문제로 인해 다득점은 안 나올 것 같고 저득점으로 한 골, 두 골에서 경기가 끝날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의 분석은 호주 승과 저득점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주랑 뉴질랜드 A매치에 대한 경기 정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경기, 자, 유로파 네이션스 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는 이번에는 A매치가 아닌 유로파 네이션스 리그입니다. 나라별로 붙는 경기죠. 자, 일단 카자흐스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3승 1무로 성적 좋습니다. 시점으로 지금 승점까지 확보를 했고, 자, 팀 성적을 보시게 되면은 5경기 중에 3승 1무 1패, 득점은 6득점이고 실점은 10실점. 그만큼 실점은 엄청나게 많이 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프랑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홈에서 2경기를 치렀지만 4득점 1실점을 했고 원정에서는 1승 1무 1패, 득점은 2득점과 실점은 9실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팀 성적이 이렇게 되냐. 자, 일단은 엄청나게 센 프랑스, 월드컵 우승 후보죠. 우승 후보 프랑스한테 8대0 정도 졌죠. 저도 안 이상한 장면입니다. 프랑스는 그만큼 우승 후보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제르바,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이렇게 3승과 1무를 기록을 했고, 자,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카자흐스탄, 자, 피파 랭킹은 114이고 지금 뉴질랜드보다도 더 팀 가치가 더 낮습니다. 아까 전에 A매치 경기를 봤으면. 자, 하지만 이 경기는 네이션스 리그입니다. 유로파. 자, 카타르 월드컵 위선 지역 예선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들어 6번의 A매치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며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5백을 바탕으로 틀어막는 역습을 가져가는 패턴. 자, 카자흐스탄 나라는 5 수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해봤자 4백을 가지고 하는데 이 팀은 5백으로 수비 형태를 가지고 수비를 하고 한 뒤에 역습을 하는 팀이 나라네요. 자, 그리고 이전 6월 원정 맞대결에서도 점유율, 슈팅 횟수에서도 밀렸으나 효율적인 공격으로 무승부를 거뒀다. 한번 붙은 이력이 있죠. 벨라루스한테. 자, 그리고 특히 당시 득점을 터뜨렸던 핵심 일선 아임포르프트는 최근 폼이 좋다. 그리고 또한 당시와 다른 점 한 가지는 현 소집 명단 중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핵심 이선 자이누트 디노프가 이번 대표팀 일정에서 명단에 복귀했다는 점을 하면은 최근 리그 경기에서도 꾸준히 출전하고 있고 이번 일정에는 승리를 따낼 수 있을 것 같다. 자, 일단은 왜 제가 카자흐스탄을 봤냐면은
앞전에 경기했을 때 빠진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이누프 디노프도 이번 데프팅 일정에서 명단에 복귀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핵심 일선 아인베르투도 최근 폼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홈 경기이기 때문에 내일은 카자흐스탄이 조금이 더 낫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고, 스포츠 경기 배팅 안 하는 이상 이 경기를 솔직히 볼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히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의 정보, 카자흐스탄에 대한 정보를 제가 여기까지 가져왔고, 자, 그러면은 벨라루스에 대한 정보를 한번 가져오 보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는 이제 벨라루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벨라루스 팀 성적은 현재 승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무패밖에 없습니다. 5경기 중에 2무 3패, 득점 3득점, 실점은 90점 했고, 자, 그 다음에 홈에서는 3경기 중에 2무 1패, 득점 1득점, 실점은 20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2패를 기록했고, 득점 2득점, 실점은 70점을 했습니다. 자, 이만큼 실점하고 5경기를 누구랑 붙었냐면, 일단은 웨이스한테 5대1로 대패를 했죠. 그리고 슬로바키아한테도 1대0로 졌고, 아제르바한테는 0대0을 비겼습니다. 자,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도 아까 붙은 이력이 1대1로 비겼고, 아제르바 같은 경우도 2대0으로 질 만큼 엄청나게 팀 성적이 안 좋은 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그리고 벨라루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일단은 카자흐스탄보다는 피파 랭킹이 더 높습니다.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은. 자, 그리고 팀 가치는 아까도 비슷하고, 자, 최근 A매치 성적은 처참하다. 이전 6월 네이션스 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 최근 1년간 유료팀들 간의 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1년 동안 축구를 하는 나라팀이 승리가 없습니다. 좀 불쌍합니다.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는 더 약세를 보이고 있고, 카자흐스탄의 포메이션 자체는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를 보시면은 원정이 안 좋죠. 홈에서는 카자흐스탄한테 비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원에 3명의 미들필더를 배치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많은 슈팅도 기록한 편, 하지만 결정력 면에서는 문제가 많아 이전 맞대결 8개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도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 자, 유효 슈팅 8개를 기록을 했지만 그만큼 골대에 대한 슛을 때렸지만 결정력이 부족했다는 면이죠. 자, 그만큼 특히 현재 소집된 명단에서 A매치 득점이 5회가 넘는 전력이 없고, 최근 득점 난조도 겪고 있다. 그만큼 벨라루스는 좀 불쌍한 팀이지만 공격 부분도 안되고 수비 부분도 안되고 최하위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력 이선 바크하르가 최근 전방에 나서고 있는데, 해당 전력은 측면에 더욱 위력을 발휘한 전력이고, 이번 일정도 승리 가능성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내일은 또 홈이 아니라 원정 카자흐스탄에 붙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더 힘들어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벨라루스에 대한 정보였고, 그럼 최종 변론으로 제가 넘어가시게 되면은, 보자 최종 변론입니다. 자, 양팀 모두 3백을 바탕하며 많은 득점을 터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죠. 두 팀 다 골 결정력 부분이 너무 안됩니다. 그래서 저득점 페이스가 제일 좋다고 저는 봐집니다. 자, 벨라루스도 골 넣을 애도 높고, 그나마 카자흐스탄이 벨라루스보다는 스쿼드가 조금 더 좋죠. 자,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확실한 컨셉으로 2020년 들어 치른 A매치에서 무패를 행진 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A매치 중에서도 센 팀이 아니죠. 여기에 핵심 이선 자이누트 디노브도 부상을 털고 대표팀에 복귀한 만큼 내일은 또 카자흐스탄이 홈 경기입니다. 그리고 벨라루스는 최근 A매치에서 떨어지는 결정력과 함께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벨라루스가 원정이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승리도 보이고, 하나 더 추천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은 저득점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경기 여기서 추천 조합을 드리면은 카자흐스탄 승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승부도 보입니다. 거기다가 저득점까지 또 보인다고 저의 이 경기에 대한 경기 요약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기 요약을 보신 거고, 자, 여기까지 저의 두 경기에 대한 정보 분석을 했습니다.
자, 호주,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대 벨라루스. 이 경기는 저의 초안 분석이라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많은 정보와 자,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며칠이 지나면 또 네이션스 리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한국 A매치도 있고 다른 경기도 저희가 추천 조합으로 드리니까 아래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무료로 다 좋은 정보와 고급 정보들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